이번 주말 아침 눈 뜨자마자 뉴스 확인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진 않으셨나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지금 모든 헤드라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있죠. 시시각각 올라오는 업데이트를 보고 있으면은 금방이라도 거대하고 어두운 지정학적 폭풍이 우리를 덮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라면 당장 증시부터 확인하셨을 텐데요. 화면 가득한 빨간색 하락장을 보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냥 지금이라도 다 팔아버릴까 하는 충동이 강하게 드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쟁은 혼돈 그 자체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지정학적 폭풍이 몰아치면 대다수 투자자는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만 숨을 고르고 감정을 뺀 상태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최종 결정권자의 직감과 협상 스타일에 달려있겠죠. 도널드 트럼프의 국제무대 행보를 보면 아주 독특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반에 압도적으로 몰아붙이는 기선제압 전략입니다. 비유하자면 포커판에 앉자마자 첫 패에 모든 칩을 다 걸어버리는 올인 플레이어 같은 거죠. 세계 무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관세 위협이나 2026년 초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2025년 중반에 있었던 이란 핵시설 폭격 때도 그랬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극단적이고 예고 없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20년 동안 질질 끄는 늪 같은 전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줌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즉시 선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호두 하나를 깨기 위해 커다란 망치를 휘두르는 꼴인데, 이건 정말 호두를 부수려는 것보다 나한테 이만한 망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에도 과거의 전례를 따른다면 이번 주말 이란 공격은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서막이라기보다 판을 새로 짜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작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신속한 해결은 주식시장이 가장 반기는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시장이 버텨줄 거라 믿더라도 불확실성이 클 때는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기업에 내 돈을 넣어두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안티프레질, 안티프러자일이라고 부릅니다. 혼란 속에서 단순히 버티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그 혼란을 먹고 더 강해지는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세계적인 위기가 오면 체력이 약한 투기성 기업들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들에게 이런 위기는 그저 지나가는 일상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통해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오히려 더 갖고 싶어지는 검증된 기업 5곳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5위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마치 두꺼운 방탄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흠집조차 나지 않거든요. 물론 긴장감이 높아지면 광고주들이 잠시 지갑을 닫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정보와 클라우드에 대한 세상의 의존도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구글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걸 증명한 재정적 요새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나 제미니 관련 논란으로 주가가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제미니를 챗 GP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 수준의 AI로 키워냈고 현금 흐름은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경을 겪고도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회복했죠. 구글의 해자는 외부 충격이 뚫기엔 너무나도 깊습니다. 4위는 넷플릭스입니다. 압박 속에서 더 잘 나가는 기업을 보고 싶다면 넷플릭스의 적응력을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정말 불사조 같아요. 더 강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둥지를 불태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사업 모델을 바꿀 때마다 스스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고통을 감수해왔습니다. 2011년 서비스 분리 이슈로 75%가 폭락했었고 2022년에도 광고 도입과 계정 공유 단속 과정에서 70%나 빠졌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위기 때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결국 더 큰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같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 머물며 넷플릭스를 봅니다. 이들의 가격 결정력은 그만큼 단단합니다. 3위는 아마존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히드라처럼 머리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새로 돋아나는 회사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아마존 주가는 무려 94%나 폭락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고 2008년 금융위기까지 돌파했죠. 심지어 파이어폰 같은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도 아마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알렉사 생태계를 만들어냈죠. 만약 진짜 전시 상황이 오거나 공급망이 꼬인다면 아마존의 물류망은 국가기관 시설처럼 작동하며 그 가치를 증명할 겁니다. 2위면 테슬라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주가 하락 정도가 아니라 다음 달에 회사가 문 닫느냐 마느냐 수준의 생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생산의 지옥이라 불렀던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테슬라는 파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 대결에서 살아남으며 제조 역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덕분에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도 아주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됐습니다. 머스크의 트윗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모델 Y가 세계 판매 1위를 지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메타입니다. 기업 스트레스 테스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메타만큼 사방에서 공격받으면서 버텨낸 기업이 또 있을까요? 데이터 스캔들, 틱톡의 위협,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까지 다 이겨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스스로 만든 메타버스 올인이었죠. 당시 주가가 77%나 폭락하면서 다들 메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1년 만에 비용을 깎고 AI로 시스템을 재구축하며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7,500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보고도 보란듯이 살아나 사상 최고가를 찍는 회복력, 이런 기업이라면 지정학적 위기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와 우리 포트폴리오에 주는 교훈
교훈은 명확합니다. 뉴스에 미사일 이야기가 나오고 긴장감이 고조될 때 팔고 싶은 본능이 꿈틀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 공포에 굴복하는 게 대개는 실수였다는 걸요. 시장은 전쟁을 소화하고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에 강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기술주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수차례 죽다 살아나며 파괴배 불가능하게 설계되었으니까요. 이런 주식을 산다고 해서 변동성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자산 이용이 될 확률이 가장 낮은 튼튼한 요새를 사는 셈이죠. 시장이 패닉에 빠지든 말든 회복력이 강한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이런 위기는 매도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이번이란 사태 속에서 어떤 기업들을 믿고 보유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